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7번째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여러 표현들 속에서 문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화를 찾는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의 표현을 이해하고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문화에 맞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담은 언어 코드 속담. 선생님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요. 속담이 문화를 담아 있는 바코드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코드 알지요? 물건 사면 계산할 때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이런 바코드 같은 거요. 속담을 스캔하면 그러면 바로 문화가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속담에서 속담의 뜻만 이해하지 말고 속담에서 여러분이 문화에 대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나라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또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과정도 함께 사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체크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선생님이 속담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담의 특징, 그리고 속담 속에 어떤 언어 문화가 들어있을까? 아니, 언어 문화가 들어있는 걸까? 정말? 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속담이 가장 많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 중에서 나라마다 가장 다른 것이 먹는 것이니까 우리 먹는 이야기 먼저 하고 먹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들도 많은데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가족 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런 것을 보여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속담이 뭐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모두 속담입니까? 아니죠. 특히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참 특별해요. 자,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자, 사람의 입에서 다시 입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다시 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1000년, 2000년 계속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 자, 민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언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중급 이상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언중, 민중 이런 말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속담 속에는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냥 먹고 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보통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그 중에서도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그런 풍자,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참 많고요. 그것을 또 재미있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속담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짧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관용어구나
그런 관용어구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특별히 자, 이 교훈이 들어있으면서 재미있으면서 풍자하면서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예 기억하죠? 네, 어머니 보통 때는 아이 그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다가 엄마 생일 때 와서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엄마 생일에 왔다고 인증 사진 찍기 바쁘네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머니께 보통 때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가 사람의 목숨보다 사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면서 저기 문이 열려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SNS로 세상을 보고만 있는 이런 모습이나 집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저렇게 공부하면서 사회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왜 한쪽은 어려울까? 저건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그죠? 이런 문제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주인인 우리가, 네, 스마트폰의 노예처럼 항상 스마트폰 어디 있지? 모시는 주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자, 이런 이야기가 사진 한 장 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제 속담은 그럼 이 네 가지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교훈과 풍자를 담아 재미있게 표현한 관용어구다. 됐습니까? 혼자서 한번 이 뜻을 다시 말해볼래요? 자, 좀 길지만 여러분이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을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도와줄게요. 자, 시작. 속담이란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교훈과 풍자가 재밌게 담겨 있는 관용어구다. 네. 한 문장이 너무 길면 두 문장으로 끊어서 말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요. 자, 이제 선생님은 속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속담은 언제,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구전으로 전해지죠. 자, 구전이라는 이 말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다는 이야기예요. 입에서 입으로 어떻게 전해집니까? 아까 말했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다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만 말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 집단, 어떤 사회, 문화, 그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한테서도 배우고 옆집의 아저씨한테서도 배우고 네,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속담을 만든 이유가 뭐죠? 속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자, 그 속에는 보통 우리의 이제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자, 분명히 배워야 하는 그런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에서 보는 것처럼 들어 있으면 재미가 없죠. 속담은
풍자의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fun, 유희, 재미있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이거 문제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 보세요. 재미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사진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의 생활을 담고 있고요. 왜? 경험 속에서 나오니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고요. 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의 생활을 담고 있고요. 왜? 경험 속에서 나오니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고요. 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담고 있고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규범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행위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식사를 할 때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먼저 드실 때까지 내가 안 먹고 기다린다. 자, 이런 게 행위 규범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라. 이것도 행위 규범이죠. 이런 건 보통 어떤 사회, 문화, 나라, 어떤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는요, 한국 사람의 생활 방법, 그 다음에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 한국 사람들의 행위 규범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속담에서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 안 해봤죠? 네. 여러분 나라의 속담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는요, 한국 사람의 생활 방법, 그 다음에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 한국 사람들의 행위 규범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속담에서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 안 해봤죠? 네. 여러분 나라의 속담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행위 규범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속담을 보는 이유입니다. 한 집단에서 구전되어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경험과 교훈 같은 것이 관용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사고방식, 생활습관, 가치관, 언어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선생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속담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자, 속담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고요? 그 속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다시 합시다. 자, 속담은요, 한 집단에서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 속에는 생활과 관련된 경험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을 보는 이유는 속담 속에서 사고방식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 행위 규범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속담을 볼 때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럴 때 이런 말 쓰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속담을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속담이 있다면 내가 말도 바로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속담이란 속담의 특징, 그 다음에 속담을 보는 이유. 자, 지금 이거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지웁니다. 자, 이제 정말 말해보세요. 속담이란 무엇입니까? 속담에 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속담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아, 연습 문제. 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는데 연습을 합니까?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선생님은 뭐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속담을 넣었는데 그 속담을 넣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속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요. 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도 기분 좋게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가 먼저 좋은 말을 하면 B도 좋은 말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네요. 속담은 재미있게 좀 리듬이 있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한국 속담을 아는 사람?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 속담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고 그 나라에 이것을 말하는 속담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럼 이 말이 자, 가는 말이 안 고우면 먼저 하는 말이 별로 안 예쁘면 나에게 오는 대답도 안 예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말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말을 예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 네. 자, 이 속담도 한번 볼까요? 여기선 선생님이 속담을 그냥 보여줍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여기 아이가 있는데 시험 100점을 맞았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라고요? 아, 네, 내가 똑똑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야 저거? 네, 0점이죠. 한국에서는 빵점이라고 합니다. 빵처럼 생겨서 네, 빵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점 맞으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에 가 있네요. 에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었을 때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가 아니라 자 속담은 뭐라고요? 사회의 문제를 꼬집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한국의 문화 속에 있군요. 스스로 노력하라. 자, 이거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선생님 계속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여기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있어요. 네. 나무가 아주 키가 크네요. 자, 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나무 잘 못합니다. 네. 근데 올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아니, 뭐 나무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자, 나의 목표가 너무 높이 있어요. 그 높이 있는 목표가 내가 가지고 오기에는 좀 불가능해요. 거기에 욕심을 두지 말고 그냥 보통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나무에다가 목표를 한번 걸어 볼까요? 네. 목표를 걸었습니다. 자, 누가 걸렸습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의 멤버입니다. 네. 아, 학생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저 멤버하고 사귈 거야. 아니면 초등학생들. 나 저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네, 이럴 때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런 자기 목표를 모르고 이제 목표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그다음에 보통 생활보다는 매일매일 저런 목표만 쳐다보면서 이제 생활은 잘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때 여러분 나라에서도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음. 자, 다음 이야기요. 이거는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자, 이거 부부예요. 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칼 있고 물이 있어요. 자, 일단요. 칼로 뭘 하고 있죠? 칼로 물을 베어요. 근데 칼로 물을 아무리 잘라도요. 컷! 아무리 잘라도 물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뭐 부부가 싸우지만 곧 사이가 좋아질 거란 이야기죠. 어,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싸워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한국 속담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건데 물론 부부싸움이 심각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게 다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을 찾아보세요. 부부가 같이, 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깐 싸웠다고 끝내면 안 된다. 좀 오래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싸웠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그런 게 부부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이 사람 음, 다리를 두드려
보고 있네요. 저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자, 강 위에 다리가 있죠?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무섭습니다. 이 밑에는요, 식인 물고기가 있고요. 예, 떨어지면 바로, 바로 죽겠네요. 이 다리는요, 자, 재료가 뭐 같아요? 스톤? 네, 돌로 만들어진 다리예요. 돌다리죠. 돌다리는 튼튼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만약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제 먼저 조심하는 거예요. 예, 튼튼해? 괜찮아? 밑에서 물고기가 떨어져 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한다. 먼저 조심한다.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괜찮아? 밑에서 물고기가 떨어져 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한다. 먼저 조심한다.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다리를 뭐 하고 있어요? 자, 넉넉넉, 예, 떡떡떡 두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있어요. 노크하세요. 네, 두드리다. 문을 두드리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자, 지금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찾아봤어요. 돌다리를 두드리다. 이걸로 광고를 찾아보니까 정말 나온 광고예요. 여기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렇게 속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는 몰라요, 선생님. 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기 이 전화번호도 선생님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미리 두드려 보는 것처럼 안심하고 건너오세요. 우리 믿어도 됩니다. 우리 안심하고 우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광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어, 정말 이런 예가 있군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연습을 했습니다. 무슨 연습을 했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속담 압니까? 이 속담 알면 말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규범,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속담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의 말로 바꿀 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자, 이런 것이 어떻게 같고 다릅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의 속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비슷한 속담이 없다면, 여러분 나라에 없다면, 그리고 한국에만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쉬지 않고 공부를 했네요. 잠시 쉬고요. 다시 봐요. 네.